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입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로 이뤄진 영국 옥스퍼드대 헬릭사레 교수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45개국의 코로나 감염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한국이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가장 적은 나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감염률 0.06%로 조사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지난 7월에도 OECD 국가 중에서 코로나 사태 대응을 가장 효율적으로 한 국가 1위였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률 OECD 1위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수많은 나라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가장 잘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한국은 지구촌 중심 국가로 변모하며 국가적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옆나라 일본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1.09%로 가장 높게 나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겁니다. 특히나 최근 일본의 1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기고 있는 데다가 누적 확진자 수도 10만 명을 넘기는 등 일본의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최근 일본 열도에서 충격적인 창조 경제가 벌어지고 있어 전 세계가 비웃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도 뚜껑 열릴 정도로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하는데요.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코로나19 방역용으로 배포했다가 조롱거리가 된 첫 마스크, 아베노 마스크가 올해 일본의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라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베 전 총리가 올해 3월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추진한 첫 마스크 전국 배포 사업을 말합니다. 지난 6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노 마스크는 올해 일본에서 유행한 30개의 신어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지난 4월 코와 입만 겨우 가려지는 우스꽝스러운 첫 마스크를 쓰고 정부 대책회의에 등장해 전국 모든 가구에 2장씩 첫 마스크를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 차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곰팡이와 벌레 등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불량품이 속출하면서 아베노 마스크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게다가 한 가구당 고작 2장의 마스크만 배포하는 참 이상한 방식 때문에 일본에서는 마스크로 눈을 가린 합성 사진과 그림 등 엄청난 풍자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결국 마스크는 회수 조치에 이르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나 전 세계에 충격적인 웃음을 주며 일본 국민들을 열받게 했던 아베노 마스크보다 더 심한 일들이 스가 정권까지 생기고 있어 일본 국민들이 환장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베 정권 당시 실시에 스가 정권까지 이어지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금까지 나름 야심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고투 여행 캠페인은 사실 스가 총리가 관방 장관 시절부터 매우 강하게 밀어붙인 정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정책이 이제야 와서 완전히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사회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투 여행 캠페인은 1조 3,500억엔이라는 엄청난 예산으로 국내 여행의 대금 중 최대 50% 상당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전체 금액의 70%는 여행 대금의 할인으로 30%는 해당 지역의 지역 공통 쿠폰으로 지원했죠. 즉, 애당초 이 캠페인은 관광 수요를 일으켜 여행 사업자와 지역 관광지를 살리겠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겁니다. 문제의 시작은 이 캠페인의 혜택을 노린 일본의 사업자들이 다양한 꼼수를 발휘하면서 이 캠페인의 혜택을 받아야 할 여행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못 받은 겁니다. 심지어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에 일본 국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이 발견돼 일본 열도는 큰 충격을 받았죠. 자기 혼자들만 살겠다고 이러는 시국에 비정상적인 프로그램 꼼수를 부린 일본의 사업자들도 한심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 멍 때리고 있다가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었던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례로 최근 일본에서는 갑자기 운전면허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인 합숙면허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운전면허 학원들이 죄다 이름을 고투 합숙면허로 바꾼 것이었는데요. 원래부터 있던 합숙면허 프로그램을 마치 여행 온 것처럼 신청해서
고투 여행 지원을 받게 만든 것이었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사업자들은 고투 여행 캠페인, 신청도 해주니 몸만 오면 된다는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최고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 큰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전면허 교육이 큰 인기를 끌자 이제는 운전학원들에서 모든 교수 프로그램에 고투 포크레인 합숙면허, 고투 대형버스 합숙면허 등으로 온갖 곳에 고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은 일본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면서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되었고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 합숙 프로그램이 문제로 불거지자 그동안 일본 전역에서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점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고투 숙박형 요가 라이센스 강습, 고투 영어회화 강습 숙박 플랜 등 수강생들에게 인기가 있던 프로그램들은 그동안 불티나게 국가의 세금을 받아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수강생들은 거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호텔에서 편하게 공부를 하거나 개인 운동을 했다는 것이죠. 또 고투 다이빙 면허 숙박 플랜과 같은 프로그램은 바다와 가까운 관광지 호텔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개인 지도뿐만 아니라 단체 학습을 호텔에서 숙식을 하면서 가르쳐줬는데 모두들 여행 캠페인 등록을 하고 와서 국가의 지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일본 정부에서는 아직도 별다른 조치를 못 취하고 있습니다.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행 중이다 라고 말만 맞추면 일본의 그 누구도 지원금으로 호텔에 투숙하는지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호텔에서조차 그냥 모든 손님들에게 여행 목적으로 체크인하는 것이라고 수기로 적기만 하면 지원금 사용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 있지 못한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행정 덕분입니다. 진짜 여행객이 여행을 하는 것인지 이런 편법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파악을 할 수단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본 정부의 무능력한 행정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에 있는 호텔이나 온천에서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성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행을 하면서 관광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지역 음식점을 이용하려고 국가의 세금을 이용해 만든 제도가 이제는 숙박업소에 머물면서 회폐 유흥을 판매하는 쿠폰이 되어버린 거죠. 일일이 관광지의 호텔이나 온천을 수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결국 일본 언론을 통해 터져나왔는데요. 막대한 세금을 들여 엉뚱한 곳에 창조 경제를 실현하는 일본 정부 실태에 일본 국민들이 결국은 뚜껑이 열리고 만 것이죠. 이에 일본 정부는 뒤늦게 지원 대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준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관광이 주된 목적이 될 것, 코로나19 방지 대책에 문제가 없을 것, 여행 상품 가격이 정상적일 것, 여행자가 여행 기간 동안 상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이렇게나 당연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 대상을 지정하고 제외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일본 정부에서 통보하고 확인하는 방식이 아날로그이기 때문에 대책을 바로 실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를 일본 정부에서는 뒤늦게 자신들의 정책을 고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닌 거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는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일본은 21세기 지구촌이 아니라 혼자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섬나라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제 정말 선진국이라 평가받던 일본이 맞냐라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 상상하면 할수록 어이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와중에 수많은 외국인들은 일본 옆에서 지구촌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한국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그 누구보다 앞서가는 IT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발빠르게 방역을 실시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찬사를 받았고 이제는 K-팝을 필두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이제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은 사실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대단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헛짓거리를 하며 스스로 몰락하는 일본과 다르게 쭉 발전해 가장 안전하고 친절하고 혁신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나 가고 싶을 정도로 멋진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IT 산업 관련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스크ול. 베트남과 한국의 차이. 베트남의 꿈은 한국이 되는 것.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일로 베트남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을 박항서 해나가며 띄워주더니 이제는 박항서 한국에 대도 월급을 반납하며 전 국민이 나서는 상황입니다. 우리한테 의적이었던 베트남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것일까요? 베트남은 원래부터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국가입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는 골파이며 두 번째로 가장 잘 팔리는 자동차 또한 미쓰비시 일본 차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축구 경기는 올림픽도 월드컵도 아닌 스즈키 컵입니다. 스즈키 컵은 아세안 축구연맹이 참가하는 대비로 동남아시아의 월드컵이라고도 불리는데 1996년도부터 시작했고 역사는 매우 짧습니다. 1월 스즈키 컵에 스즈키는 일본의 자동차 제조사이며 얼마나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트남은 지금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고 있는 나라로 경제적으로 롤모델을 삼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베트남이 생각하는 중국은 인구가 너무 많아서 따라가기 힘들고 베트남이 생각하는 일본은 과거부터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력을 주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과거 한국이 어렵던 시절엔 베트남은 자신들이 한국보다 더 잘 살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도 지금과 같은 성장 속도로 조금만 지나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의 베트남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롤모델이 대한민국이 된 것인데 이 말은 사실상 나도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인척도를 살펴보는데 중요한 지표인 국내 총생산 GDP는 국가의 전체적인 경제적 규모를 가늠할 때 필요한 정보이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개개인이 얼마나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인 다음 기대피를 봐야 합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018년 기준 2,590달러, 2019년 엔 2,175단도로 베트남 근로자 한 명의 일용 수입은 대략 300만 원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1985년 5위 1인당 GDP가 2,500달러였으며 이 당시 우리는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에 뒤떠 있었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전 국민이 희망에 차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를 돌아보면 베트남이 지금 왜 그렇게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마음이 오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희망 차 있다고 해도 베트남은 지금 한국의 35년 전 수준에 겨우 도달한 곳입니다. 중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작년에 1인당 GDP 1만 달러를 달성하자 전 세계의 자랑처럼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달랐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1인당 GDP 1만 달러는 한국이 이미 25년 전에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국이 지금 잘났다고 해도 25년 전 한국의 수준이고 지금 한국은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1인당 GDP 3만 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선 중국 전체 경제 성장률 6%를 1년도 빠짐없이 20년 달유지해야 가능한 수치입니다. 즉 그 거대한 중국마저도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선 최소 20년이 걸리는데 중국보다 몇 배는 작은 규모의 베트남은 얼마나 걸릴까요? 베트남이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교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봤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평균적인 경제 성장률을 6.5%로 미는 성장한다면 한국과 같은 경제권을 가진 이까지 정확히
35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트남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숨도 안 쉬고 달려와야지 겨우겨우 한국을 따라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계산에는 한국의 잠재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오는 35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뭘 할까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에 토끼처럼 들판에 앉아도 낮잠이나 자고 있을까요? 베트남이 한국을 따라잡는다고 30년 정도 따라올 때쯤이면 한국은 그보다 2배인 60년 정도 멀리 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베트남이 경제 발전을 조금 했다고 해서 너무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발전에 하던 시기에 88 올림픽으로 세계에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고 싶었듯이 지금의 베트남도 그럴 테니까. 하지만 베트남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것은 한국입니다. 1986년 베트남 호치민 주석 의도 임의의 개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 시작된 이후 한국은 베트남에서 총 8,190개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65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을 투자했으며 베트남 최대 투자국이 되었는데 단순 금액 기준으로도 베트남 전체 외국인 투자비에 대해서 20%를 차지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질렀은 그만큼 우리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으며 그동안 8,000개의 우리 기업에 진출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기업은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은 오래전부터 베트남에 진출하여 순회의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베트남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죠. 베트남의 최대 기업 동안 삼성이며 베트남의 국내 총 생산 GDP 가운데 20%를 삼성에서 창출합니다. 거기에 베트남 총 수출의 중 30% 가량이 삼성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베트남 청년들의 목표를 삼성에 취직하는 것이며 베트남 삼성은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한국에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베트남의 전체 수출 조사위가 바로 한국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한국에 의뢰를 입었음에도 지급을 한국을 가볍게 보고 있으며 일본과 더욱 많은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보란듯이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도 우리에게 일부 소니가 있고 에이스마트도 있다. 굳이 한국 제품을 쓸 필요가 있냐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스스마트는 베트남에서 만든 스마트폰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 일로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크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베트남 여행 가이드라고 밝힌 사람은 베트남의 문화를 두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미안하다는 단어는 절대 안 쓰는 문화남 다른 문화가 크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자부심이 강하지만 베트남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능력이 있지만 베트남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경제 구조는 한국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 기업이래 대다 경제를 대부분을 차지하며 베트남의 젊은이들은 한국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인지